네, 전세대책 후폭풍도 지금부터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 소장도 함께 분석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소장님. 전세대책이 정말 고심 끝에 나왔는데 공공전세도 있고 중형 임대주택도 있고 11만 원 넘게 공급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 정작 세입자들의 반응이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24번째 정부 대책에 대한 분노의 댓글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 커뮤니티를 보면 화난다, 우울증 왔다, 부동산 때문에 지금 이혼하게 생겼다. 네. 자, 그러면서 그렇게 좋으면 먼저 들어가 살아봐라. 이런 이제 조롱을 넘어서 분노의 댓글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정부가 영끌했다라는 건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아파트가 정작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앞으로 2년 동안 정말 공실주택부터 시작을 해서 상가, 오피스, 호텔, 이 비주거까지 개조해서 공공임대주택을 끌어들이는데 2년 동안 11만 4천 원 꽤 많은 겁니다. 수도권에 7만 호, 그리고 서울에 3만 5천 호인데 지금 전세난이 가장 심각한 서울에 그러면 아파트 물량이 어느 정도 되느냐? 네. 10% 수준. 3,500호. 3,500호요? 예. 네. 그러니까 10채 가운데 한 채만 아파트라는 겁니다.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무리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물론 구조적인 문제가 좀 있어요. 아파트는 건축 기간만 한 30개월, 그리고 인허가 기간을 포함하면 5년 정도 걸리는데 지금 당장 물건이 없으니 민간이 지어놓고 있는 다세대 연립, 상가, 오피스, 여기다 빈 호텔까지 개조해서 한다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심을 읽지 못하는 정부 정책에 대한 반발이 심해지고 있는 겁니다. 네. 이번 대책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이 단어입니다. 호텔 전세. 김현미 국토부 장관, 호텔 전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번 대책이 거의 다 무슨 호텔 리모델링인 것처럼 반응을 하셔서 좀 놀랐습니다. 전체로 보게 되면 3%? 2%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건데 유럽이나 이런 나라에서 비주거용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1, 2인 가구들에게 제공을 하고 남은 상업시설 같은 것들을 커뮤니티 시설로 개조해서 임대하는 방식으로 해서 굉장히 호응도가 높은 사업입니다. 평론가님, 그 호텔 전세요. 이거 저희가 계속 처음 실행하는 겁니까? 그 전에도 좀 있었던 겁니까? 반응이 어떤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일단은 이 종로구의 한 호텔에서 이걸 전환해서 1인 가구들에게 전월세로 제공한 적이 있는데 이게 한 200여 가구가 입주할 수 있었는데요. 입주 직전에 80%에 해당하는 이 100가구 넘는 분들이 입주를 철회했습니다. 네. 그 이유는 철회했군요. 무엇이냐? 호텔이 한 번씩 가서 며칠씩 있기에는 괜찮은 시설입니다만 주거용으로 살기에는 환기 문제부터 시작해서 채광 문제, 난방 문제, 그리고 무엇보다 직접 음식을 조리해 먹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제대로 리모델링이 되지 않으면요. 네. 정말 말 그대로 잠만 자고 나오는, 그래서 인터넷에서 네티즌들은 고북형 고시촌이다 이런 말까지 쓰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거용으로는 굉장히 부적절한데 이거를 또 월세도 저렴한 것이냐? 그게 아니라 월세 자체는 저렴하지만 관리비나 청소비 등으로 수십만 원의 옵션이 붙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돈은 돈대로 비싸게 되면서 주거의 질도 그다지 높지 않은, 그리고 호텔의 특성 자체가 유흥과 번화가에 위치하다 보니까 좀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주거 공간과는 거리가 멀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미 종로구에서 한번 실행했던 호텔 전환이 실패한 바가 있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우려를 내고 있고요. 해외 사례를 보게 되면 영국의 컨버전 정책이나 뉴욕에서도 지금 호텔을 매입해서 공공임대로 제공하는 정책 등이 꽤 있습니다만 뉴욕시의 정책은 이제 홈리스들, 노숙자들에게 이제 주거복지를 제공하는 형태로 낡은 호텔을 매입해서 개조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영국의 컨버전도 우리와는 사례가 조금 다르다는 것인데 너무 깊이 들어가면 설명이 길어지지만 요약하자면 지금 전월세를 원하는 이 20, 30대 1인 가구의 눈높이에도 맞지 않고 가족과 함께 살기 원하는 30, 40대 전세 난민들의 기준에도 맞지 않는,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일까 의문부호가 붙을 수밖에 없는 정책 같습니다. 네, 사실 이번 대책에는 이제 1인 가구, 2인 가구를 위한 얘기들이 좀 많이 담긴 것 같은데 사실 보면 그래요. 지금 최근에 이제 전세난은 또 중산층, 또 3인, 4인 가정이 있는 그런 집들 때문에 또 전세난이 심각해진 거 아닙니까? 이게 미스매치 아니냐, 대책의 방향 자체가 좀 틀린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던데요. 맞습니다. 대부분 지금 나와 있는 대책의 경우에는 1인 가구 내지는 2인 가구, 물론 3, 4인 가구가 이제 살 수 있는, 중산층도 살 수 있는 전세도, 중대형 물량도 늘리겠다라고 했지만 그건 중장기적인 플랜이고요. 단기적으로 보면 어쨌든 정부의 정책 기조가
지금 단기간 내에 이제 아파트를 선호하는 이제 입주자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없으니 차선책이긴 하지만 단기간에 끌어모을 수 있는 모든 이제 물량을 주거용으로 개조해서 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재원이에요. 여기 11만 4천호. 네. 그동안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LH공사가 동원할 수 있는 자금이 많지가 않습니다. 아, 자금이 네. 적군요. 그렇습니다. 한 채당 기존에는 3억 원 이하에서 지금 6억까지 올렸어요. 이번에 11만 4천호에 무려 15조 원이 투자가 됩니다. 아, 15조 원이요? 예. 네. 근데 이미 지난해 말 기준 LH공사의 부채는 120조가 넘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 물량 가운데는 이미 지금 공공임대를 모집을 해서 모집하는 수치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것저것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꽤 맞추다 보니까 정말로 정부가 이제 실수요자들이 원하는 지역인지 그리고 주거 형태인지 그리고 정말 속도전에 이제 속도를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좀 무리한 대책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보면은 이 정부 정책에 반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원흉이 임대차 이 3법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정부 여당의 임대차 3법 때문에 이 우리 경제가 힘들어 내가 이제 집을 못 산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임대차 3법 그러니까 이제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제 요거는 이제 통칭하는 법안인데 이거는 국민 소득이 1인당 3만 달러를 넘어설 때 경제가 한번 겪어야 될 성장통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맞습니까? 좀 근거가 좀 미미합니다. 근거가 어떤 선진국도 국민소득이 이제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를 넘어가는 순간 우리처럼 전세나 내지는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던 사례를 제시하지 않았어요. 네. 제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례 근거가 좀 미흡하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임대차법을 제외하고 저금리와 1인 2가구 추세는 지난해 과거에도 계속 있어왔던 얘기입니다. 네. 올해만 빚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정부가 이제 3년 동안 24차례 대책을 내오면서 계속 시장 불안 원인을 잡고 시장 외적인 요인, 다른 쪽에서 찾다 보니까 진단과 해법이 서로 따로 놀고 있다. 우리가 이제 흔히 두더지 게임으로 비유를 하게 되는데 두더지. 그렇습니다. 풍선 효과가 나타나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대책이 나오고 시장의 반응이 점점 싸늘해지고 그리고 나오는 대책의 기간이 점점 짧아지면서 주택 가격과 전셋값이 더 치솟고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네. 네, 지금 뭐 앞서 또 하나요 뉴스에서도 짚어봤지만 이 상황에 대해서 진선미 여당 의원의 발언이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고 이에 대해서 야당의 이제 윤희숙 의원은 지적으로 게으르다고 지적을 했는데 소장님이 보시기에는 그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사실 임대주택이라고 하면 지금 연립을 가 보더라도 방 3개에다가 화장실 2개인 유경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일부 이제 진선미 의원의 얘기도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그러나 이제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기에는 굉장히 좀 부족하지 않았느냐. 왜냐하면 임대차법의 이 부작용으로 인한 전세난이다라는 데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제외하고 자신들이 펼친 부동산 대책을 고수하려다 보니 이렇게 이제 국민 정서에 좀 어긋나는 동떨어진 발언이 잇따르고 있는데 사실 연립 빌라 그리고 이제 모델하우스 가 보면 방 3개 그리고 화장실 2개 보면 삐까번쩍할 정도로 좋아요. 그러나 정작 본인은 아파트에 살면서도 실거주하면서도 빌라 연립도 괜찮으니 와서 살아라라고 홍보하는 건 정말로 이를 받아들이는 서민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민심을 위반하는 이러다 보니까 불필요한 발언이 오히려 정부 정책에 대한 어떤 민심 위반을 더 확대시키는 게 아니냐라는 겁니다. 소장님, 전세 대책 나오자마자 보란 듯이요. 이게 전세값이 또 신고가를 경신해요. 이러다 보니까 내년에도 전세난 더 암울해질 거다. 이런 전망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크게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요. 일단 수급 물량이 어떻게 되나, 그리고 현재 전세난이 얼마나 심각하냐를 봐야 되는데 내년 아파트 서울 입주 물량은 올해 반토막 수준입니다. 반토막.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지금 추산하기로는 2024년 3년 이후에 물량이 좀 늘어난다라는 거거든요. 그 사이에는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서 전세 수급이 좀 틀어질 수밖에 없고 여기에는 감정원의 네. 전세 수급 지수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네. 단기간 내 이걸 좀 잠재우기 위해서는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들 물량을 유도하는 방안이 필요한데 이거는 지금 강압적으로 내년 6월 1일 기준 세금을 기준으로 해서 압박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다주택자들은 세금의 압박에 의해서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순차적으로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번 전세 대책의 후폭풍들 하나하나 분석해봤고요.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